잘 살았다. 야, 개 잘생겼는데? 아휴, 저 한심한 인생들. 이번 비디오는 편의점 샛별이 1회의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남주가 불량스러워 보이는 여학생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 한심한 인생들. 영어로는 such pathetic souls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별로 얘기할 게 없는 짧은 문장이지만 pathetic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별로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꽤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불쌍한, 한심한, 애처로운 등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You are pathetic 하면은 너는 불쌍하다, 한심하다 라는 표현이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넌 어쩔 수 없어, 넌 구제불능이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건 he나 she와 같이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한심한 사람을 얘기할 때 he is pathetic, 아이고 그는 한심해, she is pathetic, 아이고 그녀는 어쩔 수 없어 같은 표현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I know it sounds pathetic, but I can ride a bike. 한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난 자전거를 탈 줄 몰라 라는 표현도 좋고요. Kim looked at me with a pathetic expression on his face. 김 씨는 얼굴에 내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라는 문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pathetic은 은근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soul이랑 같이 썼네요. soul이 영혼이란 뜻이지만 사람, 인간이란 뜻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There wasn't a soul in sight. 눈에 들어오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다 같은 표현이 그 예입니다. 아니다. 뭐 한심한 걸로 따지면은 내가 갑이지. 저런 훈남들이 순진해서 의외로 말을 잘 듣는다? 여학생들이 담배가 떨어져서 담배 사줄 수 있는 순진한 어른을 찾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런 훈남들이 오히려 순진해서 말 잘 듣는다. You know, handsome guys like him are surprisingly innocent and easy to control. 여기서는 surprisingly라는 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뭔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 very, so, to, really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 대사도 여러분이 영작했다면은 You know, handsome guys like him are very innocent and easy to control 이라고 했든지 You know, handsome guys like him are really innocent and easy to control 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very나 really가 아닌 surprisingly를 사용하니까 문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이처럼 여러분이 다양한 부사들을 구사할 수 있으면 표현이 상당히 풍부해집니다. 그런 부사들로는 mistakenly, unexpectedly, absolutely, awfully, thankfully, completely, exceptionally, particularly, totally, dangerously, highly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두 개는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mistakenly는 실수로라는 의미지만 한국 표현으로는 모르고에 해당합니다. 한국어 대화 중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모르고 안 가지고 왔다, 모르고 지웠다, 모르고 샀다 등이요. 모르고 안 가지고 왔다는 mistakenly I didn't bring it. 만일 지우지 말아야 할 파일을 지워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게 되면 mistakenly I deleted it. 제가 모르고 지웠습니다 라고 할 테고요. 있는 물건을 모르고 또 샀다면 mistakenly I bought it 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처럼 mistakenly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르고에 딱 들어맞는 부사 unknowingly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사는 진짜 모르고 한 일을 표현할 때 씁니다. 예를 들자면은 Many people have been exposed unknowingly to coronavirus.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다. Unknowingly, she had been waiting for hours in the wrong place. 모르고 그녀는 다른 장소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처럼 unknowingly는 의식하지 못한 채의 의미로 모르고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모르고라고 하고 싶을 때는 unknowingly보다는 mistakenly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화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unexpectedly입니다. 이거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You know, yesterday I went on blind date arranged by my coworker. 어제 내가 회사 동료가 알선해준 미팅에 나갔던 거 알지? You know what? I was shocked because the man was unexpectedly handsome. 그런데 있잖아, 그 사람이 기대치 않게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어. 처럼 사용하면 좋은 겁니다. unexpectedly가 들어가 있는 짧은 문장을 예로 들어보자면은 unexpectedly the test was easy. 기대치 않게 그 시험이 쉬웠다. unexpectedly it was expensive. 기대치 않게 그게 비쌌다. 처럼 쓰면 되는 그런 부사입니다. 이런 부사 하나만으로도 어려운 문장을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사들의 훈련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편의점에서 소보루 맨솔 3갑만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여주가 말합니다. 잠시만요. Could you spare me a moment? 이 문장은 Could you give me a moment? 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아니면 Can I talk to you for a moment? 이라고 해도 괜찮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spare입니다. 이것도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이지만 잘 알고 나면 여러분이 편히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did it to spare your trouble. 네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걸 했다. Are there any tickets going spare? 여분의 티켓이 있나요? 이 문장은 물론 Are there any spare ticket? 이라고 해도 되긴 되겠죠? I don't have any spare cash. 여분의 돈이 없다. He's studying music in his spare time. 그는 짬나는 시간에 음악 공부를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문장들 중에 특히 마지막에 있는 spare time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짬나는 시간에 라는 표현으로요. 만일 외국 친구와 대화하면서 짬나는 시간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I'd like to find another part-time job for my spare time 이라고 하면 되겠죠? 한국에서는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니까 I'd like to find another a르바이트 for my spare time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하여튼 이렇게 spare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똘끼 충만한 여학생들이 말합니다. 편의점에서 소보루 멘톨 3갑만 사다 주시면 안 돼요? Could you get us 3 packs of 소보루 멘톨 from the convenience store? 여기선 get이란 단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get은 영어의 감초입니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거의 모든 동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 want to get there in time. 나는 그곳에 제 시간에 가고 싶다. 여기는 go를 대신했고요. Where can you get here? 언제 여기 올 수 있어? 여기는 come을 대신했고요. I'll get him to do it today. 그에게 오늘 그것을 하도록 하겠다. 이건 let이나 make, order 같은 동사를 대신한 거고요. I'll get the repair done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빠르게 그것을 수리해 놓도록 하겠다. 이거는 뭐 make나 have 같은 동사를 대신한 거고요. I'll get you for this. 언젠가 너한테 이것에 대해 복수를 하겠다. 이거는 revenge라는 동사를 대신했고요. I'll get you a drink. 마실 것을 갖다 주겠다. 이건 bring이나 take라는 동사를 대신했습니다. 이것처럼 get의 쓰임은 말 그대로 끝이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동사 buy를 대신해 쓰였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Could you buy us 3 packs of 소보로 menthol from the convenience store? 이라는 문장이랑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은 한국 사람들은 사형식 문장보다는 삼형식 문장을 선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I'll buy you a book 이라는 문장보다는 I'll buy a book for you 라는 문장을 더 좋아하죠. 이런 특성은 give라는 동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I'll give you this 라는 문장보다는 I'll give this to you 라는 문장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아마 누구누구에게 라는 표현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전치사 to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사람들은 I'll give this to you 라는 삼형식 문장보다는 I'll give you this 라는 사형식 문장을 한 6대4 정도로 더 많이 씁니다. 사실 어떤 문장을 써도 상관없지만 이왕 영어를 현지인처럼 하시려면은 영어권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사형식 문장에 대한 훈련을 더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웬만하면 끊어라. 뼈 삭는다. 그러자 남주가 하는 얘기가 웬만하면 끊어라, 뼈 삭는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ry to quit if you can. It's bad for your bones 라고 했습니다. try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많은 동사들이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모두 목적어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try가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쉬운 예를 보자면은 try to open 하면은 열려고 안 열리는 걸 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요. try opening 하면은 열리는지 아닌지 한번 실험적으로 열어본다는 뜻입니다. try to eat 하면은 먹으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try eating 하면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더더욱 tried to eat it 하면은 걔가 먹기 힘든 물건을 먹으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더더욱 tried eating it 하면은 걔가 먹으려고 시도해 본다는 뜻입니다.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동사를 얘기할 때 forget가 자주 언급됩니다. I forget to call him. 나는 그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까먹고 있다는 것이고요. I forget calling him 하면은 나는 그에게 전화했었던 사실을 까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은 많이 다르죠?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것처럼 뒤에 투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동사가 꽤 있습니다. 얼른 생각나는 것으로는 regret, remember, stop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야? 내가 뭐야 이거? 저 아저씨 뭐냐? 담배 사다 달라고 했더니 다른 걸 사다 주니까 여학생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아저씨 뭐냐?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What's with that man? 이라고 했습니다. What's with도 아주 간단하지만 알아두면 회화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at's with our train? 우리 기차에 뭔 일이 생긴 거야? 우리 기차가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뜻이고요. What's with you and the moron? 너하고 그 멍청한 녀석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라는 표현이고요. What is with the attitude? 그 태도가 뭐냐? 요거는 엄마가 애들을 꾸짖는 표현도 되겠죠? 왜 그런 태도를 취하냐고 나무라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What's with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봐 학생들. 그런 거 어른 돼서 하고 좀 더 멋진 일에 청춘을 걸어봐. 알았어? 남주가 얘기합니다. 좀 더 멋진 일에 청춘을 걸어봐. Try to put your youth to good use. 이건 영어 회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시려면은 특히 회화를 잘하시려면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동작들로 많은 어려운 표현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청춘을 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장을 번역했다면은 당연히 걸다라는 동사를 찾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put, 올려놓다라는 아주 쉬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동사 get이 영어에 감춰라면서 많은 단어들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건 비단 get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의 동사들, 즉 come, go, bring, see, sit, give 뭐 이런 것들도 그와 비슷합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은 웬만한 표현은 눈으로 보이는 동작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고 제가 최근에 약을 지으러 약국 가서 나눈 대화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황은 제가 혈압이 높아서 약을 지었는데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새로운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일단 첫 번째 약을 다시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약사에게 의사가 첫 번째 약을 다시 먹으라고 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일단 다시 먹다, 아니면 뭐 먹다, 약을 먹다 같은 표현들을 찾으려고 애쓰셨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제가 한 말은 My doctor told me to go back to the first medication. 내 패밀리 닥터가 첫 번째 약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듣고 나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일상적 행동으로 전혀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 와서 20년 이상 살면서 얻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일상적 행동이 많은 표현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잠깐은 무슨 잠깐. 그래 잠깐. 여주가 자리를 뜨는 남주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남주가 잠깐은 무슨 잠깐, 그래 잠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는 stop, my foot, what? 라고 했습니다. 여기 my foot이라는 말이 좀 생뚱맞죠? 앞에 stop이 있기 때문에 걸음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my foot는 뭔가 기가 막힌 상황일 때 쓰는 독립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서라고 아이고 기가 막혀. 그래 왜? 라는 표현이 됩니다. my foot의 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She's going to marry you, my foot. 그녀가 너랑 결혼한다고? 아이고 기가 막히네. He said his car isn't working. Not working again, my foot. 그가 차가 망가졌다고 하네요. 차가 또 망가져? 기가 막히군. 이렇게 되는 표현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이 쓰실 일이 거의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표현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빠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남주가 말합니다.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건 회화에서 많이 쓸 것 같지요? 사실 많이 씁니다. 같은 의미로는 What are you talking about? 라고 해도 좋겠지만 약간 시비조로 들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부드러운 어조로 당신이 뜻하는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하는 교대입니다. 여기서는 남주가 여주의 유혹에 뿅 가서 아주 순한 양으로 변해서 이런 표현을 했네요. 그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 나오게 찍어도 되죠? 이벤트 상품인데. 그럼요. 저희 SNS에 올려도 될까요? SNS 그거 나 너무 좋아하죠? 남주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여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주가 기획 상품을 같이 찍어도 되냐고 얘기를 하죠. 그 표현이 이거 나오게 찍어도 되죠? 이거 이벤트 상품인데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Can I take it with this? These are on promotion right now 라고 했습니다. 영어이긴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쓰이지 않고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말을 콩글리시라고 하죠. 이 이벤트 상품도 그런 것 중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벤트 상품이라면은 이벤트 머천다이즈나 이벤트 프로덕트 같은 표현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프로모션이 사용됩니다. 그 상품 이벤트 중이에요 라고 하려면은 The product is on promotion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product is on sale 이라고 해도 되겠죠? sale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for sale은 팔 물건이란 뜻이고요. on sale은 할인 판매 중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같이 찍은 여학생이 너무 좋아하면서 저 SNS에 올려도 되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Can I upload it on my social media?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upload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럴 때는 보통 포스트 한다고 하죠. 이건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일 테고요. 그래서 Can I post it on my social media? 라고 했으면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업로드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닐 경우도 많고요.
포스트 한다는 것은 꼭 남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올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란 동사도 여러분이 친근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여러분과 가까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포스터라는 말을 잘 아시죠? 그 포스터가 이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한다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게시판에 올리는 것, 길거리에 전단지 붙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포스트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Don't post any advertisements on the wall. 벽에 어떤 선전도 붙이지 마십시오. 라는 문장이 되고요. The bar posted a sign of anti-racism. 그 바는 반인종차별 사인을 붙여놓았다. 라는 문장이 되고요. He posted the price on every product. 그는 모든 상품에 가격표를 붙여놓았다. 처럼 인터넷에 올리는 것 이외에도 포스트가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은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